안녕하세요. 힐링스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태호입니다. 현대인의 마음의 감기라고 불리는 우울증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울증은 단순히 기분이 우울한 상태가 아니라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의 불균형으로 인해 발생하는 의학적 질병입니다. 세로토닌, 노에프네프린, 도파민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이 깨지면서 다양한 정신적, 신체적 증상이 나타나는 병이라고 볼 수 있죠. 전 세계 인구의 5에서 10% 정도가 평생에 한 번은 우울증을 경험한다고 할 정도로 아주 흔한 질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울증의 특징은 단순히 기분 탓이라거나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검사를 해보면 뇌에서 특정 부위가 활동이 저하되어 있거나 또는 변화가 나오기도 합니다. 의지로 된다, 마음을 단단히 먹으면 된다 하는 이런 식의 접근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울증은 재발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한 번 경험한 사람은 무려 50%가 다시 재발하고 3번 이상 경험을 했으면 90%가 재발할 정도로 아주 재발률이 높은 질환입니다. 하지만 우울증은 적절히 조기에 치료를 받으면 90% 정도의 환자가 완전한 치료를, 회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겠습니다. 이 질문은 아주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일시적으로 느끼는 우울감을 우울증으로 오해하거나 또는 반대로 심각한 우울증인데도 단순히 내가 기분이 그냥 우울한 것이다 라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울감이라는 것은 누구나가 경험할 수 있는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예를 들면 시험에 실패했거나 누군가의 상실 경험, 이별이라든지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우울감을 누구나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울감은 우울증하고는 완전히 다른데, 이유는 우울감은 일단은 명확한 원인이 있어서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거나 또는 상황이 해결되면 우울감이 자연스럽게 해소가 좀 됩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 아주 큰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고 회복이 된다는 점, 이런 게 이제 우울감입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거나 기분 좋은 일을 하면 기분이 다시 좀 회복되기도 하고 하는 것이 이제 우울감이고요. 우울증은 그와 달리 우울한 기분이 뭘 해도 바뀌지 않으면서 거의 매일, 하루 종일, 최소 2주 이상 계속 지속되는 경우 저희가 질병으로 볼 수가 있고, 이런 것이 바로 우울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우울증 상태에 일단 들어가게 되면 일상생활에 아주 심각한 지장을 초래합니다. 우울증의 핵심 증상이 2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지속적인 우울감이 계속 드는 것이고, 둘째는 흥미와 즐거움의 상실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래 좋아했던 일들도 전혀 관심이 없어지고 재미가 없어지고 모든 것에서 아무런 즐거움을 느낄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울증은 기분 증상뿐만 아니라 다른 다양한 증상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수면장애 또는 식욕 변화, 체중 변화, 그 다음에 피로감, 집중력 저하 또는 죄책감, 무가치감, 자살사고 등의 증상들이 많이 동반이 됩니다. 그래서 우울증에 한번 빠지게 되면은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이 현저히 어려워지고, 심한 경우는 아침에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 정도로 우울증이 심각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한 달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무기력하고, 그리고 자기가 좋아했던 것에도 아무런 관심이 없어지고, 그리고 사람도 만나기 싫어지고, 직장도 나가기 힘들어진다. 그러면 우울증을 의심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울증의 증상은 개인차가 많이 크고,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정신적 증상, 신체적 증상, 그다음에 행동적 증상, 이렇게 3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정신적 증상이라고 한다면 계속적으로 우울감이 들고 그 다음에 절망감에 빠져드는 겁니다. 어떤 깊은 수렁에 빠진 것 같은, 그러면서 먹구름이 머릿속에 낀 것처럼 한치 앞이 안 보이고 어둠 속에 빠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이고요. 흥미와 즐거움이 모든 것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좋아했던 음식도 먹기도 싫고, 재밌게 즐겼던 취미도 하기 싫어지고, 그리고 사람들과의 만남도 아무 의미가 없어지게 느껴지고, 이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내가 쓸모없는 존재라는 생각, 다른 사람들한테 폐가 되고 다른 사람들한테 짐이 되는 그런 사람이라는 느낌, 자책감, 모든 것은 다 내가 잘못해서 내 탓이라는 느낌, 이런 느낌들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사라지면 가족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나만 없어지면 될 것이다, 하여튼 어떤 이런 생각들이 막 들게 됩니다.
집중력과 기억력 저하도 심각한 문제인데요. 책을 읽어도 뭐 한 줄 이상 읽기가 힘들고 내용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거, 그리고 평소에 잘 하던 것도 간단한 결정도 우유부단해져서 아무런 결정을 할 수가 없게 되는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신체적 증상입니다. 신체적 증상은 잠들기 어렵거나 또는 새벽에 일찍 깨서 다시 못 자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하루 종일 자도 피로가 풀리지를 않고 계속 과도하게 잠을 자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식욕과 체중 변화가 많이 나오는데요. 식욕이 떨어져서 체중이 막 감소하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과식, 폭식을 해가지고 체중이 증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가 아프거나 소화가 안 된다, 가슴이 답답하다, 뒷목이 아프다, 이런 그 신체 증상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런 증상들은 내과적인 검사를 하면 아무런 몸에는 이상이 없는데 계속 지속이 된다. 그러면 우울증을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내과적 치료로 호전되지 않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신체 증상이 있다고 한다면 우울증을 꼭 의심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동적 증상으로는 사람들과 만나는 걸 피하고 집에만 있으려고 한다든지, 자기 그 개인의 위생관리, 자기 외모를 꾸미거나 가꾸는데 전혀 관심이 없어집니다. 가장 심각한 증상으로는 자살 사고가 있겠습니다.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거나 구체적으로 내가 자살 계획을 세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우울증이 상당히 심각한 상태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꼭 받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우울증은 조기에 일찍 발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일찍 치료를 시작하면 경과가 훨씬 좋고 일상생활로의 복귀도 빨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초기 증상으로는 수면 패턴이 변화하는 것입니다. 평소보다 잠이 좀 안 온다든지, 또 일찍 깨서 다시 잠을 못 잔다, 너무 지나치게 자도 피곤하고 개운하지가 않다, 이런 어떤 수면의 변화. 그 다음에는 기분의 변화인데요. 특별한 이유 없이 좀 울적하거나 짜증이 많이 나거나, 그래서 사소한 일에도 주변 사람들한테 감정적으로 반응을 하게 되고, 그리고 평소 같으면 웃었을 일인데도 그 재미도 없고 무덤덤해진다든지 감정의 변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에너지가 떨어지는 건데요.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무겁고 일어나기가 싫고, 밥 먹는 거라든지 씻는 거라든지 어떤 이런 일상적인 활동들이 아주 의미 없어지고 하기가 싫어지는 거죠. 이 정도 되면은 해야 될 일이 있을 때 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은 드는데 몸이 따르지 않고 실행이 안 됩니다. 집중력이 떨어지는 건데요. 공부할 때라든지 또는 일할 때 딴 생각을 한다든지 건망증도 심해집니다. 다음으로는 어떤 신체적인 변화로서 식욕의 변화가 큽니다. 음식을 먹어도 맛이 없고 식욕이 떨어지고 체중이 빠지는 경우가 많겠습니다. 반대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게 폭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이제 오히려 체중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 만나던 친구들과의 약속도, 이미 있었던 약속도 취소하게 되고, 또는 연락을 피하게 되고, SNS로 연락이 오는 것도 확인도 안 하게 되고 참여를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혼자 있고 싶어하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는 현상을 보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머리가 아프다든지 또는 뒷목이 결린다든지 또는 소화가 안 된다든지 하는 어떤 이런 신체적 불편감, 사실은 아무 이상이 없는데 내과 약을 처방받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런 우울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내과적인 약을 복용한다고 해도 호전도 안 되고 그대로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신체 증상이 꼭 우울증하고 동반된다는 걸 아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미래에 대한 부정적 사고가 늘어나는 겁니다. 앞으로 모든 일이 다 잘 안 될 것이다, 나는 지금까지 잘한 게 아무것도 없다, 후회만 많아지고 자기를 자책하고 그 과거에 대해서 후회하고 미래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생각이 많아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겠습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2주 이상 아주 심하게 지속이 된다. 변동 없이 우리가 우울증을 꼭 의심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정도의 증상들이 나타나면 주변 사람들이 느낄 수가 있거든요. 표정이나 그 다음에 평소에 먹던 거, 즐기던 거, 평소와 달라진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안 좋은 일 없냐, 좀 변했다, 예전 같지 않다, 이렇게 이제 걱정을 주변 사람들이 하기 시작한다고 하면은 내가 우울증에 빠진 게 아닌가 의심을 해보고 진료를 꼭 받아보고 상담을 해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생물학적인 요인들이 있는데요. 우선은 유전적인 요소가 많이 큽니다. 가족 중에 우울증이 있었다 그러면 발병 위험이 한 2~3배 증가합니다. 하지만 가족 중에 우울증 환자가 있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우울증에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생물학적 원인 중에는 뇌의 신경학적 물질, 전달 물질의 불균형이 아주 핵심적인 원인입니다.
예를 들면 세로토닌이나 노에프네프린이나 도파민 같은 어떤 신경 전달 물질이 부족하고 기능이 저하되면 우울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호르몬 변화도 영향을 줍니다. 갑상선 호르몬의 이상이나 또는 성 호르몬의 변화, 또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졸 호르몬 같은 과다 분비 등이 우울증과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기분 증상에 좀 더 많이 민감하다고 하는데요. 월경 전후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출산 후라든지, 또는 폐경기 같은 경우에 호르몬 변화가 여성은 굉장히 극심합니다. 이런 어떤 호르몬 변화가 우울증의 아주 그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심리 사회적 요인들이 있는데요. 이제 어린 시절에 어떤 상처, 트라우마가 있다든지, 가정 환경이 좀 많이 좀 불안정했다든지, 이런 경우에 우울증의 어떤 소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격 요소가 있는데요. 자존감이 낮다든지, 또는 의존성이 너무 강하다든지, 이런 경우에 조금 우울증의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잘 대처 못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도 이제 우울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적 스트레스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직접적인 그 환경의 변화입니다. 예를 들면 사랑하는 사람과 사별을 했다든지, 경제적 어려움 또는 어떤 질병, 이런 생활 사건들이 우울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적 고립이 중요한데요. 아까 그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혼자 있고 싶어하고 평소에 자기가 굉장히 가까웠던 사이들과 멀어지게 됩니다. 우울증이 더 심해지면 더 또 사회적으로 고립이 되고, 그래서 계속 그것이 악순환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체 질환 자체가 또 우울증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어떤 암이나 심장병 또는 뇌졸중, 당뇨병과 같은 그런 만성적인 질환 등이 우리가 우울증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사회의 특성이 또 영향을 많이 줍니다. 과도한 경쟁과 개인주의 문화의 좀 부정적인 면들, 그리고 SNS에서의 어떤 비교 심리, 이러한 현대사회의 특성, 또 우리나라의 어떤 사회 구조의 특성, 이런 것 등이 굉장히 우울증 발병에 영향을 많이 끼치겠습니다. 우울증은 원인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다양한 치료를 통해서 다각적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울증 극복은 그 체계적이고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전문적인 치료 방법들을 말씀드리면요. 약물 치료가 또 좀 중요하겠습니다. 이 항우울제는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의 그 불균형을 교정해서 증상을 개선시킵니다. 요즘에 최근에는 부작용이 아주 많이 개선되고 효과가 좋아졌기 때문에 상의해서 하시면은 만족스러운 효과를 누릴 수 있고요. 그리고 상담 치료도 매우 효과적인데요. 상담 치료는 그 우울증의 핵심인 부정적인 사고 패턴을 바꾸는 데 아주 많이 도움이 됩니다. 약물 치료도 필수적이지만 이런 우울증의 부정적인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상담 치료, 정신 치료 이런 것이 아주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스스로 할 수 있는 자가관리 방법도 중요합니다. 주 3, 4회 30분 정도의 유산소 운동, 달리기라든지 가벼운 운동만으로도 항우울제와 비슷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운동 자체가 우리의 그 기분을 좋게 해주는 엔돌핀 분비를 촉진을 하고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그리고 수면 위생 관리가 아주 중요한데요. 우울증이 되면은 잠이 아주 불규칙해지게 됩니다. 잠을 제때 못 자게 되면은 우리가 부정적인 감정이라든지 어떤 이런 것 등을 해소를 하지 못합니다. 영양 관리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이나 견과류 또는 비타민 D와 B군 비타민이라든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골고루 음식을 잘 먹는 것, 이것이 기본적으로 우울증을 호전시키는데 많이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금주, 잠을 못 잔다고 해서 우울증 기간 중간에 술을 많이 드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것은 술은 잠깐의 어떤 이런 그 처음에 잠에 도움되는 느낌이 들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수면의 질이 굉장히 안 좋아지기 때문에 이 술을 과음하지 말고 적절한 약물 치료를 통해서 또 꼭 필요하면 잠을 잘 잘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지지 체계를 활용하는 게 중요한데요.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자꾸 숨기게 됩니다. 우울증이 생기면은 자기의 약한 모습을 보이기 싫고, 그 다음에 자기의 결점을 자꾸 꼭꼭 숨기게 되는데요.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내 힘든 상태를 솔직하게 얘기하고 얘기해도 괜찮다, 이런 분위기를 주변에서 또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얘기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우울증의 자조 모임이라든지 환호회 같은 거에 이제 참여를 해서 같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경험담 이런 것도 공유하는 것이 우울증을 벗어나게 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조급해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울증 회복은 약물 치료만 하더라도 충분한 효과를 보려면은 한 2달 정도 꾸준히 약을 복용을 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를 시작했을 때 일주일 안에 아주 많이 좋아지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고 이게 치료가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고 우울증 치료는 좀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급해하지 않고 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우울증을 치료를 해서 조금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중간에 다시 조금 안 좋아지는 시간이 생깁니다. 그거는 이 병의 경과 자체가 그렇고요. 그 다음에는 기분은 나아졌는데, 그러니까 생각은 안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울한 기분은 먼저 좋아지는데요. 이 생각이 안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그래서 우울증의 경우에는 우리가 처음에 치료하는 기간도 중요하지만 조금 좋아지는 회복기, 이때가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이 회복기에 생각은 부정적인 생각이 그대로인데 기분이 우울해서 안 좋은 이런 행동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자기가 생각했던 죽고 싶다 이런 얘기가 생각이 들면은 그런 것들이 회복기에 오히려 위험성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이렇게 변하고 또 좀 안 좋아지고 이런 거를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니까 기복이 있으면서 좋아지는 거니까 꼭 담당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해서 꾸준하게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울증은 꼭 극복하고 회복할 수 있는 병이기 때문에 치료를 일찍 조기에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힐링스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태호였습니다. 우울증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질환이지만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혼자 참고 견디려 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며 그리고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의 지지를 받아서 건강한 일상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분들의 마음 건강을 위해 저희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